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에 대해서 민간 기업을 대표해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보고연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그린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서 현대차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관련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계획을 내놨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어저께 그 한국판 뉴딜 발표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동차 담당하다 보니까 자동차 분야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그 현대차의 그 차세대 전기차 출시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좀 몇 가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 뒤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네. 차세대 그 전기차의 컨셉 모델들입니다.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의 에센시아, 가운데가 기아차의 그 퓨처론, 현대차의 프로페시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그 전기차 컨셉들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차를 그 디자인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가 출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차세대 전기차의 일부 재원을 좀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스펙만 보시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20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는 굉장히 제일 속도가 빠른 겁니다. 네. 이게 초고속 충전 설비인 하이차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그 800V 대용량 배터리를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350kWh급의 초고출력 충전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한 125kWh 정도 되거든요. 한 3배 넘는 출력입니다. 예. 현재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한 2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는 그 SK 네트워크스하고 제휴를 해서 SK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는데 거기에 하이차저가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아까 450km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그 테슬라의 모델 3의 롱레인지 버전, 그 주행거리가 긴 버전이 446km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주행거리는 또 배터리하고 관련이 좀 깊은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만났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현대차 우리나라의 굉장히 든든한 배터리 동맹이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담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를 한번 내다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전기차에도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한다면 지금의 판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1위는 상반기에도 테슬라 모델 3였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의 좀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자동차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전기차 시장은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입니다. 무려 8만 대, 9만 대에 육박했는데요. 2위는 르노니산인데 절반도 안 됩니다. 3만 9천 대밖에 안 되고 4위는 현대차 그룹으로 2만 4천 대, 점유율로 따지면 한 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본고장인 국내에서조차 그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테슬라 모델 3가 6,800대, 코나 일렉트릭이 4,000대, 포터 일렉트릭이 한 3,500대. 포터 많이 팔린 건 좀 특이하지 않은가요? 네. 예, 그 현대기아차의 모든 차종을 합치면은 모델 3보다 많긴 하겠지만 단일 차종 기준으로 1위를 뺏겼다는 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뺏겼다는 게 굉장히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코나 전기차가 나온 지가 2018년에 나왔으니까 2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모델 3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나와서 이제 신차잖아요. 네. 그러면 신차가 아무래도 좀 잘 팔리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뭐 오토파일럿 같은 자율주행 기능을 비롯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대차가 그 부분을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기차는 2만 2천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2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차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년에 출시될 현대차의 어떤 차세대 전기차는 이전에 코나 일렉트릭은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해서 안에 파워트레인만 지금 그 전기로 바꾼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내년에 나올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차 전용으로 디자인도 새로 하고 플랫폼 자체를 새로 만든 차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전기차로서의 어떤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건데 이런 차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5년까지 100만 대 정도 되면은 세계 1, 2위를 한번 다퉈보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저희 그룹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하여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미래차나 친환경차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들, 전기차에 대해서도 포부들 들어봤는데 문득 이렇게 듣다가 드는 생각이 어떤 그린 뉴딜 발표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수장이 나온달지 그런 게 아니라 예. 자동차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조업체 수장이 나온 거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정책 발표에 민간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그렇죠. 일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친환경 모빌리티 쪽에다가 힘을 많이 주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정부는 일단 재정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좀 정책을 시행을 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인데요.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 2022년까지 8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 5만 2천 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정책 자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차를 안 만들면 친환경 모빌리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민간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차는 43만 대, 수소차는 6만 7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는 전기차는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저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민간 분야에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한성수 대표도 좀 디지털 뉴딜의 한 분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뛰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해보자, 한 단계 도약해보자는 차원으로 민간 CEO들을 좀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표에서도 잠깐 나온 김에 수소차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상황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현대차가 수소차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놀렸어요. 모든 글로벌 업체들은 다 전기차 예.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도 네. 결국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가 될 거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00% 넘게 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테슬라에 버금가는 수소 트럭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수소 트럭을 한 대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에도 이런 정도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최근에 수소 대형 트럭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10대를 유럽에 수출을 했습니다. 예. 올해 50대가 수출이 되고 2025년까지 1,600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차 회사에 비하면 한 대도 없는 차에 비해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 회사가 좀 주목을 못 받는 점도 좀 아이러니한 점이 좀 있긴 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정부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는데 2020년 하반기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의장국이 독일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어떤 수소 전략을 기반으로 EU 차원, 유럽연합 차원의 수소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무려 640조 원을 투자해서 유럽 전역에 수소 인프라를 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수소 전기차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도요타하고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독일 차들은 수소차를 못 만드는데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은 이렇게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이 이걸 인프라를 깔았을 때 어떤 차가 돌아다니고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연료 전지 시스템은 수소 전기의 심장으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난 20년간 저희가 140여 협력체들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3-4년 안에 수명을 2배 이상 늘리고 그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동차의 역사가 100년이 넘잖아요. 이 100년이 넘는 글로벌 자동차의 역사 속에 현대차는 항상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발주자로 참여를 해서 글로벌 생산 5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이 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두그룹의 벽은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분야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동일선상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10여 년 이상, 20여 년 가까이 연구해온 회사들이 오히려 좀 내공을 갖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판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기술이 정말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